숫자가 너무 길다. 2억 9,900만이거든요. 2억 9,900만, 79만 2,458 분의 1초. 와, 시간 대단하다. 엄청 작은 시간이죠. 빛이 진공에서는 방해받는 물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빛이 진공에서 2억 9,900만, 79만 2,458 분의 1초 동안 무엇하는 거리? 진행하는 누구예요? 거리. 그치. 자, 진행하는 거리. 요거를 우리가 몇 미터로 규정합니까? 네. 이걸 1미터로 규정했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숫자. 실험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밝혀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일종의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까, 얘들아? 길이의 측정 표준의 변화를 본 거죠. 사실은 질량의 측정 표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언급해서 질량 무슨 표준, 측정 표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자면 질량 측정 표준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킬로그램 원기를 썼어요. 킬로그램 원기를 썼었는데, 자, 이것도 바뀌는, 여러 가지 온도나 이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때문에요. 현재는 빛에너지와 관련된 무슨 상수값을 이용한 걸 쓰냐? 플랑크 상수값을 이용한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숫자들을 가지고 활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할 때도 약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약 살 때 이런 기준이 되는 값을 이용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이걸로 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누구로 들어갑니까? 측정 누구요? 표준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활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측정 표준의 활용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이 쓰이죠. 일상생활이나 과학기술, 산업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 때도요. 규격화된 사이즈로 만들지 않으면 조립이 불가능해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누구에 대한 단위에 대한 자, 단위에 대한 누굽니까? 측정 표준. 그쵸? 이것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건데요. 단위에 대한 측정 표준의 활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겨울에 제일 먼저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밖에 온도를 확인하고 나가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온도는 켈빈 온도가 아니에요. 누가 됩니까, 얘들아? 도시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뭐 이동할 때 많이 보는 거죠. 제한 속도, 그치? 누가 됩니까? 킬로미터 퍼 누가 됩니까? 아우어를 우리가 확인하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표시가 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를 표기하죠. 이게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걸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있죠. 식품의 영양 성분, 그쵸? 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표현할 때, 그치? 누굴 씁니까? 자, 미리그램, 그치? 그램, 밀리리터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소리의 세기. 주변에서 요즘은 건물들이 공사를 할 때요. 이웃한 건물들로 가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이런 막 이제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누구요? 데시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량 요런 것들을 측정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일단 미리그램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시리터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측정 표준의 유용과 필요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무슨 표준? 측정 표준. 그치? 요거의 유용성.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성? 필요성.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용성과 필요성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표준을 활용해서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자, 누구의 신뢰? 정보의 누구요? 신뢰. 그래서 요즘 학원들도 어때요? 자,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1등급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수학적 수치로 알려주죠.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상 누구를요? 생활을 무엇하게 할 수 있습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생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켜지고, 여러분들 저기 할 수도 있죠. 아침에 온도를 보고 우리가 또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간다든지 얇게 입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활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 그치? 원활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무엇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동차를 만들었어. 에어컨 필터, 1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 주세요. 만약에 그냥 계속 쓰게 되면, 이제 폐병 걸릴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요번에 몇 킬로에 갈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것도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다른 단위. 그치? 서로 무슨 단위?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여기서 오는 누구요? 혼란이랑 사고를 무엇할 수 있습니까?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또 서로 다른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야 우리의 기준은 이건데 그럼 어디의 기준에 맞출 거야? 그럼 물건 생산 불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에 누구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결과에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혈당약을 먹었더니 이렇게까지 조절됩니다. 그쵸? 이런 기준이죠. 그런데 이 혈당량조차도 막 기준을 다 달리 쓰게 되면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무엇해요? 공유할 수 있죠. 그치? 자, 공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 사이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학계에도 그냥 화학계 혼자 발달하지 않아요. 물리학계의 도움을 통해서 연구자 간에 이런 기준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들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측정 표준과 정보 단원 들어갑니다. 자, 이 단원의 경우에는 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게 있냐면요. 자, 과거에서부터 사람들의 이제 몸을 봤을 때, 주변 현상을 봤을 때, 분명 질량, 길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무겁겠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늠을 해오다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도구를 만들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먼저 시작됐던 인간의 활동은 누구와 누구로 들어가냐면 어림과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림이라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애들 보면 저 정도면 몇 킬로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유독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에요. 선생님 남편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침대에 엎드려 있었더니 선생님 보고 유정아 너 이제 60kg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빡빡 우겼더니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을 딱 들어보더니 60kg라고 하길래 재봤더니 59.8kg였어요. 운동선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만 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가늠을 하죠. 근데 그 전에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측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제 측정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치? 그래서 측정 도구 없이 누구를 추정합니까? 양을 무엇합니까? 추정하는 활동. 요거를 우리가 무엇합니까? 요거를 어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많은 누가 있어야 돼요. 생각, 사고 과정,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 과학적인 어떤 게 필요했어요? 사고 과정이 필요하죠. 과학적인 사고 과정.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쟤는 몸만 크지 실제 질량 얼마 안 나갈 거야. 근육이나 지방 양에 따라 다른데 몸을 보면 저게 대략 지방인지 근육인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 과정,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측정 누가 있어요? 경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치? 요거에 따라 우리는 어림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측정은 정확한 이제 누굴 가지고 하는 거야? 물질의 질량과 길이, 부피 등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누구를 재는 거야? 질량, 그 다음에 누구요? 길이, 그치? 그 다음에 누구요? 부피, 그치? 요런 것들을 무엇해요? 재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잴 때 이제 정확한 측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정확한 이제 도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람의 무거운 정도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길이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그치? 그래서 모든 질량을 측정하냐, 길이를 측정하냐, 부피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적절한 측정 누구요? 단위. 그치? 측정 단위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누구를 써야 되죠?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어림 활동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러 번 사고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결국 정확한 무슨 도구,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측정 도구 결정에 무엇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정확한 측정 도구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물질을 만들 때, 자, 만약에 이런 것들 있죠. 빵 반죽을 칠 거야. 그래서 식빵 몇 개를 만들 거야. 그럼 적어도 큰 그릇이 필요하다. 그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림 활동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림 활동을 통해서 측정 도구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 단위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 우리가 측정한 측정 누구를요, 현상을 무엇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측정 현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확한, 그치,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선생님이 예전에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김치를 담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 배추를 사면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혹시 김치를 어떻게 담궈요? 그랬더니 배추를 팍팍팍 썰어서 소금을 설설설 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측정과 측정 표준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측정 활동에 우리가 이용되는 기준, 그래서 측정 표준을 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더 넣고 덜 넣고 그 다음에 더 취하고 덜 취하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공통적으로 더 잘 쓰고 서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 표준은 사실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결국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무엇합니까? 일관성 있는, 그치? 일관성 있는, 선생님이 약을 먹어서 손이 떨리네. 측정을 위한 누구예요, 얘들아? 측정 위한 과학적 기준이에요. 그치? 요게 기준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는 표준화된 뭐가 필요합니까? 표준화된 측정 누가 필요해요? 단위. 그쵸? 자, 요런 것들을 써야 되고요. 너의 단위, 나의 단위 다르면 안 되죠. 우리가 만든 에어컨은 뭐 18도까지 최저 기온이 내려가. 그런데 누구는 도시를 쓰고 누구는 켈빈을 쓰고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측정 방법, 그치? 표준화된 측정 방법, 그 다음에 누구요? 도구. 그 외에도 무슨 물질이 있냐면 표준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표준 물질이라는 것 중에 하나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뭐가 있냐면 수돗물에는 항상 특정 염소 이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이온이 있어야 지금 이 수돗물이 뭐 되고 있다라는 거야. 소독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돗물을 우리가 검침할 때 수돗물을 뭐해서 받아서 여기다가 염화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하게 됩니까? 검출하기 위해서 기준 물질을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냐면 길이의 측정 표준의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길이의 무슨 표준? 측정 표준의 변화. 자, 길이 측정 표준의 변화를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오래전이죠. 몇 세기 말? 18세기 언제 말? 그치? 선생님 옛날에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옷이 화려하게 나오잖아. 아니 저 시대에는 저 왕의 옷을 다 사이즈를 재가지고 저 옷을 만들었을 텐데 왕이 있었던 시절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잖아요. 저걸 어떻게 재서 만들었나? 그때 자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18세기 말에 우리는 정확한 길이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지구가 요렇게 해서 살짝 타원이야.
선생님은 지금 마니타원으로 그렸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합니까? 적도 쪽이 조금 더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치?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요, 북극부터 적도까지, 그치? 요걸 우리가 무슨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냐면 극반지름이라고 얘기해요. 북극에서 적도까지 요걸 무슨 반지름? 극반지름이죠. 자, 이 극반지름을 자, 몇만 분의 1을 하냐? 천만 분의 몇을 합니까? 1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몇 미터야 라고 해요? 1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에서 만든 우리가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미터 원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미터 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터 원기를 쓰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지구 내부 온도에 따라 극반지름이 살짝씩 바뀌어요. 그치?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길이가 바뀌면 1m가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길이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1983년. 사실 선생님 어릴 때거든요. 1983년. 그치? 자, 요때 우리는 야, 변하지 않는 게 없을까? 자, 그 중에서 누굴 이용했습니까? 이때 이제 물리가 많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빛이 어디에서 자, 이제 우리가 표준화된 기준을 얻었다라면 이제 신호와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신호란 무엇이냐? 신호는 자연의 누구를요? 자연의 다양한 누구를요? 변화 있죠. 다양한 변화를 모두 다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데요. 자연의 다양한 변화가 선생님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예제로 누가 있습니까? 빛이죠. 그치? 아침에 눈 뜨면 햇빛이 있죠. 근데 햇빛이 흐려. 오늘 날씨 흐리겠다. 그치? 이런 식의 감이 오죠. 그래서 빛, 그 다음에 온도, 그치?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누구요? 지진파,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힘, 누구요? 압력, 그치? 이런 것들 모두 신호예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꼭 뭔가를 무엇하고 얘들아 확인해야 이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늠하는 정도였는데요. 이걸 가지고 다양한 통계를 내려서 우리가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걸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신호를 자연의 누구를요? 신호를 누구요? 유용한 누구요? 형태로 무엇하는 거 변화시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제 중에 누가 있냐면요. 자, 제일 조금 먼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얘들아, 지진파예요. 자, 지진파가 있고 여러분들 건강을 알려주는 신호로 누가 있죠? 체온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있냐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네,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는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진원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무슨 구조도 알아냅니까? 내부 구조의 누구요? 변화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땅 밑으로 가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맨틀 외핵, 내핵이 있음을 외핵이 액체 상태임을 확인한 게 모두 지진파예요. 그 다음에 체온을 통해서 인간의 무슨 상태를 측정할 수 있죠, 얘들아?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빛을 통해서 우주의 무슨 과정을, 생성 과정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 신호를 유용한 형태로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는 누구의 신호를 자연의 누구를요? 신호를 어떻게 바꿉니까? 전기 신호로 무엇합니까? 변환하는 도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센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센서의 첫 번째 누구를 살펴볼까요? 종류를 살펴볼까요? 일단 누구요, 얘들아? 빛을 인지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변화? 온도 변화를 인지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르는 누구를 감지해요? 누르는 힘을 감지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그 물체의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여기서 운동 변화는 방향, 속력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구요? 빛을 인지하는 센서가 무슨 센서예요? 광 센서예요. 자, 온도 변화를 인지하는 센서, 온도 센서죠. 그 다음에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네, 이것을 우리가 화학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미세한 연기까지 감지를 하고요.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거 압력 센서. 그치? 우리 핸드폰에 다 들어있죠. 운동 변화를 인지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가속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지하도록 해놨죠? 네, 다양한 빛을 인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아이고, 다양한 자극을 인지하도록 해놨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신호를 인지하게끔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무슨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신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신호를 말하는 거고요. 듣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디지털 신호.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계에 저장한다든지 이럴 때 변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빛. 그 다음에 누가 말합니까? 소리. 그치? 지진파. 요런 자연에서 오는 일반적인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신호에 있어서 이런 신호들은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 신호들은 우리는 무슨 신호다? 연속적인 신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기계에 집어넣을 때는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무엇합니까? 일정 주기로 잘라요. 잘라서 내가 얘를 수학적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 자 무엇합니까? 불연속적인 누구다?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편한데 어쨌든 얘네들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얘네들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누구요? 이진수로 신호들을 무엇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누구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해서 Y축이 전압, 그 다음에 X축이 이제 신호를 받아들일 때의 시간이에요. 일단 연속적인 신호인 누굴 받아들일 때 빗소리 지진파를 무엇할 때 받아들일 때 누가 필요해요? 센서가 필요해요. 그 센서에서 무엇합니까? 네, 무슨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꿔요? 안 바꿔요? 전기 신호를 일단 바꿉니다. 자,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될 경우 얘네들 신호는 무엇합니까? 이렇게 끊김이 없이 이렇게 해서 측정이 돼요. 됐나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누구로 바꾸게 되면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되면 일정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막 신호를 자르고 그 신호를 0과 1의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신호가 약할 경우 없어 0. 신호가 있어 1인데 신호가 있을 때 1로 표현할 때 이 신호가 약하잖아. 그러면 1로 조금 표현해. 그랬다가 신호가 없으면 0. 그러다가 신호가 강해. 그러면 이거를 1로 길게 표현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 무엇합니까? 불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아날로그의 전기 신호를 일정 주기로 무엇해서 잘라서 각각의 값을 이진수로 표현해서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디지털, 얘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신호로 왜 표현했냐? 디지털 신호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치? 너무 중요합니다. 자, 디지털 신호에 누구로 들어가요? 특징으로 들어가요.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요. 사실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요.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쓰는 재생,
그 다음에 무엇하죠, 얘들아? 전송, 그치? 전송이 무엇하다? 편리하다. 이 외에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합니까? 편집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복사, 그 다음에 누구요? 편집이 무엇합니까? 용이에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 시켜놓죠. 그리고 그 신호, 그 정보, 그러한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무엇합니까? 끊임없이 편집해서 다시 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연속적인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보다 무엇합니까? 저장 누가요? 용량이 무엇합니까? 적어요. 그치? 얘네들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잡음이 없는 말끔한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잡음이 없는 말끔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이 친구의 단점이, 유일한 단점이 사실 무엇하죠? 신호를 무엇하는 과정에서 전송이나 또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변환돼서 정보가 무엇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정보가 왜곡되거나 또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예 날아갈 수 있죠. 소실. 선생님은 잘 소실이 됩니다. 많은 정보를 사실 이제 한 USB에 담다 보니까 지난 시험에도 새벽에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밤새 눈물을 흘렸던, 강사를 그만둘까 했던 생각을 할 정도로 정보가 날아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복원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신호들 봤죠. 자,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우리 얘네들을 현대 문명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와 누구로 들어갑니까? 현대 문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대 문명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는 얘네들을요, 저장과 분석이 모여서, 저장과 누구 때문에 분석이 모여서 쉬워서 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런 걸 컴퓨터에 활용하죠. 그치? 그 다음에 전송하기 쉬워서 무슨 통신에도 이용됩니까? 네, 전송이 쉬워서 정보통신에도 이용됩니다. 요거 때문에 무슨 통신에 이용돼? 정보통신에 활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얘네들은요,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산업에서, 과학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사회 어디에서 관계망 누구에서 서비스, 그치? 요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사진이나 누구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영상을 무엇할 수 있어요? 활용하게 돼, 공유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또 누굴 볼 수 있냐면 인터넷에서 무엇할 수 있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죠. 상품을 무엇함으로써, 구매함으로써 결국은 금융활동까지, 금융 서비스까지 활용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책. 또는 누가 있죠? 교육 앱 이런 것들이 있죠. 전자책이나 교육 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원격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격 교육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나도 해외 가고 학생도 해외 가서 해외에서 줌으로 보충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불편합니다. 줌 수업이 어렵더라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인 드론 이런 거 있죠. 요즘은 사실 이거는 진짜 많이 발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율주행. 그치? 자, 요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운송 서비스, 자, 운송, 운반 이런 것들이 무엇합니까? 발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자율주행이나 무인 드론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MRI, CT 이런 것들이 있죠. 그치? 요런 걸로 우리가 자, 무엇합니까? 건강 누구요? 검진에 누구를 높일 수가 있어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치?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계속 뭐가 이상이 없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다가 CT 딱 찍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되죠. 자세하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암기가 다소 많긴 해요. 그래서 잘